일천광음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맹장이라 불리던 관우가 동호의 침공에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하들의 배신으로 장비마저 죽임을 당하지요. 이제 겨우 서주에 작은 땅을 마련했는데 유비는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두 동생을 보내다니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두 동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아니겠지요.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의 무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더 짧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순간, 또 찰나, 또 삽시간, 잠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짧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간입니다. 순간은 깜짝일 순자와 사이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을 깜짝일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일 순자입니다. 깜짝일 순자는 깜짝이다 또는 잠깐의 뜻이 있습니다. 깜짝일 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눈목자에 해당되는 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날 순자에 해당되는 뛰어난 손놀림이 있습니다. 무사들의 숙달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깜짝일 순자에서 깜짝일 순자가 표현하는 그 깜짝은 눈의 움직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한 번씩 깜짝거립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뛰어날 순자는 뛰어난 무술인의 손놀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휙 소리 났는데 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무협지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빠른 동작을 설명하고 있지요. 뛰어날 순자가 표현하는 뛰어나다는 것은 발동작을 감추면서 손동작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그런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일 순자는 눈이 한 번 동작하는 과정, 즉 깜짝이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는 사이, 동안, 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이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문문자에 해당되는 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월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사이간자여서 사이간자가 표현하는 그 사이는 문틈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이간자는 세트한자 179강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눈 사이로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의 거리를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는 단어 중에 깜짝의 순자가 표현하는 그 깜짝은 눈이 뛰어날 만큼 빠른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간자가 표현하는 그 사이는 눈뜸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은 눈이 깜짝이는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눈을 한번 깜짝이는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대략 0.3초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찰나입니다. 찰나는 절찰자와 어찌 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찰나라는 단어는 인도의 크세나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부터 인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절찰자입니다. 절찰자는 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일 살자와 칼도자에 해당되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절찰자여서 절찰자가 표현하는 그 절의 시간은 죽일 만큼 칼을 휘두르는 정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그 칼이 움직이는 시간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찰자는 죽일 살자와 칼도자가 결합한 모양으로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숙달된 무사가 번개 같은 속도로 칼을 휘두르니 겨우 칼이 지나간 자리만 남을 뿐 아직 피도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죽일 살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와 또 부정을 의미하는 X 표시가 있습니다. X의 기호가 결합해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크나큰 슬픔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많은 어려움들이 수반됩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글자가 바로 죽일 살자입니다. 절찰자는 절의 의미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숙달된 무사가 칼을 휘두르는 정도의 번개 같은 상황을 짧은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어찌 나자입니다. 어찌 나자는 어찌 또는 어찌하여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칼도자와 두이자의 결합으로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부자에 해당되는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어찌 나자여서 어찌 나자가 표현하는 그 어찌의 상황은 칼을 들고 설치는 침자와 언덕에 함께 있는 난감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어찌 나자는 칼도자와 두이자가 결합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칼을 두 번 이상 휘두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라는 말은 할 바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붓수 중에 좌변은 칼을 두 번 휘두르는 모양으로 칼도자와 두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언덕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내가 거기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나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찰나라는 단어 중에 이 절찰자가 표현하는 그 절의 시간은
죽일 만큼 칼을 휘두르는 정도의 빠른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자가 표현하는 그 어찌는 칼을 들고 설치는 침입자와 언덕에 함께 있는 난감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는 난감한 상황에서 죽일 만큼 힘차게 칼을 휘두르는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찰나의 원뜻은 인도의 크세나라는 말에서 비롯된 그 찰나는 바느질할 때 바늘 한 땀 뜨는데 드는 시간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대략 75분의 1초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 것이죠. 다음은 잠시입니다. 잠시는 잠깐 잠자의 때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말은 잠깐의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잠깐 잠자입니다. 잠깐 잠자는 잠깐, 잠시 또는 졸지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잠자를 임시로 표현해보면 수레차자와 도끼 근자로 구성된 벨참자에 해당되는 수레와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왈자에 해당되는 크게 입 벌려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잠깐 잠자에서 잠깐 잠자가 표현하는 그 잠깐은 수레가 도끼되어 사람을 베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은 수레로 사람을 베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붓소로 사용되는 벨참자는 수레차자와 도끼 근자가 결합해서 수레가 도끼처럼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고대 형벌 중에 수레가 지나가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소나 말수레가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 수레 아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분노의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잠자는 말하고 있는 사람 위로 수레가 도끼처럼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 것이죠. 때시자입니다. 때시자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해일자에 해당되는 태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살자에 해당되는 넓은 골프장 안에 작은 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곳 중에 핵심적인 작은 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때시자여서 때시자가 표현하는 그 시간은 무한한 시간 중에서 작지만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은 태양의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빛에서 나오는 무한한 시간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필요한 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붓으로 사용되는 절살자는 셋단자 123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잠시라는 단어 중에 잠깐 잠자가 표현하는 그 잠깐은 사람을 수레로 베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때시자는 시간은 무한한 시간 중에 중요한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말은 무한한 시간 중에서 수레로 사람을 베는 정도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의 무서운 형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레가 한 바퀴 돌기 전에 이미 사람은 처참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수레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대략 5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삽시입니다. 보통 삽시간이라고 합니다. 삽시라는 말은 가랑비 삽자와 때시자로 구성되어서 가랑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 한 방울이 하늘에서 땅으로 도달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랑비 삽자입니다. 가랑비 삽자는 가랑비 또는 빗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랑비 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비우자에 해당되는 비 맞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첩첩자에 해당되는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와 손잡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랑비 삽자여서 가랑비 삽자가 표현하는 그 가랑비는 비중에서 첩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랑비는 비중에서도 소나기처럼 억세게 내리는 그런 비는 아니고 살금살금 조금씩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마치 유출했다가 본체의 눈치를 보며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첩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시자는 앞에서 공부한 대로 무한한 시간 중에 작은 단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시라는 단어 중에 가랑비 삽자가 표현하는 그 가랑비는 비중에서 첩과 같은 비다라는 그런 뜻이고 때시자가 표현하는 그 시간은 무한한 시간 중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삽시간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떨어지는 그 시간을 초속 16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m 정도 떨어지는 그 시간이 0.65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잠시라는 말과 삽시, 또 순간, 찰나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들을 실제 상황에서 측정해보면 잠시는 대략 5초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삽시는 0.65초 정도 보고 있는 것이고 순간은 0.3초, 또 찰나는 0.13초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찰나라는 단어가 가장 짧은 시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고 이 방법이 아주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자가 어떤 배경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서도 위에서 살펴봤던 이런 단어들이 대체로 셋단자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짧은 시간의 단어 중에 어느 것이 더 짧은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